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하고 있는 일이 맞나 싶죠.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도 들고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세대를, 나이를 불문하고 이번 영상 꼭 보세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사연은 연령대가 좀 올라갔어요. 사연을 받고 이 사연자가 어떤 기분일지 느껴져서 마음이 좀 막막했어요. 우선 어떤 사연인지부터 소개하고 AS 사회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05년도에 졸업했고 사회생활 하다가 올해 간호학과에 원서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23년도 간호학과에 입학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휴학하고 24년도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확실히 공부 습득량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37살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해서요. 1년 연수 경험은 있고 전공은 귀금속 공예 했어요. 아이도 둘이 있고요. 올해 정말 패닉이네요. 어린 친구들이랑 팀플하는 것도 멘붕 오고 의학 용어나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학교를 가서 어떻게 버티고 버텨 면허를 따면 그게 효과가 앞으로 삶에 있을까 싶어서요. 일반 사회생활은 무료함을 느껴서 자주 무료함을 느껴요. 의료계는 또 태움이 강하니까 그것도 제가 모자란 만큼 당할 테고요. 앞으로 길이 안 보여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이 이 사연을 읽고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뭐였냐면 답답하겠구나라는 거였어. 사연의 내용으로 봐서 결혼도 했고 육아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런저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자꾸만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아마 이런 고민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언제쯤이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될까라는 고민에 도달하게 될 거야. 사람 다 똑같아. 선생님도 그래왔고 사실은 지금도 그래. 지금 사연을 보면 본인 머릿속으로도 방향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간호학과를 지나겠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예상되는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방향이 맞나? 앞길이 막막하기도 한 것 같아. 그치? 선생님 생각엔 이 모든 고민의 원인은 정답,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야. 이건 학교 교육이 잘못 가르친 거야. 학교 다닐 때 접하는 문제들에는 모두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 상황들에도 정답,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지. 답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답을 못 찾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방법, 정답 이런 게 미리부터 정해져 있지는 않아.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달라. 그럼 이런 인생 방향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에 대한 선생님 생각을 지금부터 말해볼게. 우선 얼마 전에 선생님이 고민한 내용을 한번 말해볼게. 선생님은 이 채널 말고도 영상 편집을 연습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목적으로 다른 채널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어. 근데 그 채널에 올린 영상들보다는 이 채널의 컨텐츠들을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만큼 이 채널을 아끼는 거야. 근데 조회수를 보면 대중적이고 가볍고 밝은 내용 위주로만 다루는 채널의 조회수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거야. 현타가 오는 거지.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고 정성 들여서 만든 채널의 조회수는 1000을 안 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가볍게 취미생활 한다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의 조회수는 몇천, 몇만 회를 넘으니까. 그래서 이 채널을 접어야 하나? 새 채널에서 전혀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었어. 이런 고민은 2018년도 즈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끊이지 않는 고민이야. 정기적으로 이런 고민이 떠올라. 근데 지금껏 이 채널을 운영하는 비결이 뭔지 알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외부 조건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는 거야. 내가 교사를 그만두었지만 입시업계에서 나름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을 그냥 나누고 싶었던 거야.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채널이었지. 물론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들기도 하고 시간 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채널과 많은 이들이 채널에 관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육 상담 쪽밖에 없어서 여기에서 수익을 더 많이 얻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면 아마 채널 운영의 방향이 좀 달랐을 것 같아. 아니, 아예 돈 버는 것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했겠지. 근데 애초부터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은 세상 모든 결정의 순간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왜 이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먼저 떠올려 보는 거야. 이때 거짓되지 않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목적. 그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관계없어. 지금 계속 간호학과 주변을 서성이고 있잖아. 근데 간호학과에 가려는 이유가 뭐야? 원래부터 꿈이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의료계통 종사자가 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라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 무엇 때문에 간호학과에 가고 싶은지 솔직한, 정말 자신에게 솔직한 답을 한번 생각해봐.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 그냥 솔직한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한번 집중해봐. 왜 간호학과인지. 만일 단순히 돈 버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라면 37이라는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리 추천할 만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간호사보다 돈 더 잘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걸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오래도록 꿈을 접어놓고 있었고 인생에서 반드시 하고 싶었던 일이 간호사라면 도전해봐야지. 주변 상황이 어떻든 해봐야지. 오래도록 못 이뤘던 꿈인데. 중요한 건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순수한 목적이야. 그 목적대로 방향을 설정하면 되는 거야. 자, 방향을 설정하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늘어지지 않는 스케줄이야.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은다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50년이 걸린대. 그러면 아무래도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거나 다른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목표와 기간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 1년에 1,000만 원 모아보겠다. 올해 연말까지 500만 원 저금해보겠다 든 것 같이. 사실 선생님도 채널 성장이 더딘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기간을 정해놨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건 처음 밝히는 건데 그때까지 이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이 채널 그냥 접으려고. 이 채널 운영하는 정성과 노력, 시간이라는 자원을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채널이나 일에 한번 투자해 보려고. 생각과 노하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에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다못해 그 자원들을 내가 집에서 아이들, 가족과 함께 쓴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간호학과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입학이 목적이겠지. 그러면 다른 거 다 있고 올해 목표는 간호대 입학까지 이렇게만 정하는 거야. 만약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 복학하는 거라면 뭐 잘 적응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할 수가 있겠지. 이때 잘 적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이니까 뭐 학점은 어느 정도, 그리고 믿고 따르는 동생을 몇 명 정도는 확보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 기간과 목표를 또 정하는 거야.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번 나가보는 거야. 실패하면 깔끔하게 밀은 없이 접는 거고. 그냥 세상 모든 일은 다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앞으로 접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그때 배운 걸 써먹는 거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왔던 것 같아. 사범대 진학만을 목표로 했고 교사만을 목표로 했던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는 딱히 방향에 대한 고민은 없었어. 그만큼 그것들이 큰 목표였거든. 근데 오히려 교사가 되고 나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방향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더라고.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맞나? 하는. 근데 그 모든 방향에 대한 고민의 출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었어. 특히나 돈,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그리고 비교. 남들과의 비교도 꽤나 커. 남들의 성취는 커 보이는데 그에 비해 내가 이룬 것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그럴 때마다 방향이 고민이었거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비교 금지를 떠올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나는 또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나마 다행인 건 선생님은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공부도 좀 한 편이라서 인스타에 나오는 타인의 삶이 과장되고 보여주기고 인생의 특정한 순간일 뿐이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지금껏 내 노력을 과소평가하진 않아. 그건 그냥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이야. 비교 금지, 알겠지? 오늘은 30대 후반 친구의 사연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
근데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고,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세상 문제에서 너무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답이 정답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좀 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했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